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살고 싶어요. 아니구나. 강남에 집 사고 싶어요.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스틀로이드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강남에 30년 동안 거주하고 워킹맘으로 살면서 이곳저곳 이사를 다녀보고 투자도 해보고 자녀를 교육한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30년 동안 사셨다고 하니까 나이는 한 50대? 예,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남에 진입하고 싶은 3040 세대와 소통을 하면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인기 스타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번 이 책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같은 엄마로서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약은 무주택자들에게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물론 가점이 낮은 30대 무주택자분들은 원하는 아파트 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단 몇 퍼센트의 확률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청약 제도는 늘 바뀌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요, 다주택자도 1순위였던 적이 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도 분양 안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도 물론 그 써먹을 일이 거의 없긴 했는데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약 당첨만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능력만 된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오늘 그런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대출을 더 조이고 보유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것들 높이는 방안으로 다주택자는 앞으로 취득세도 더 내야 되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더 내야 합니다. 2020년 4월부터는 임대소득 과세까지 해서 세금을 점점점 올리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만 살아라는 뜻이죠. 이분은요, 98년도에 산본에 있던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고요. 이 아파트로 대치동에 선경 31평을 전세 끼고 사게 되었다고 해요. 매매가 당시에 2억 6천, 전세는 1억 5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억 1천만 원 내돈에서 취등록세 정도 필요했겠죠. 대치동 선경 31평을 계약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산본 아파트를 파는 것을 탐탁지 않아도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를 팔아서 저렇게 좁고 낡은 아파트로 5천만 원이나 더 보태서 바꾸는 이상한 사람이 여기 있네? 라고 했대요. 그때는 산본 아파트가 새 거고 너무 좋고 대치동 성경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더 비싸고 남편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이분이 청약 예금을 돈이 없다고 들지 않았더라면 인덕원의 빌라를 사지 않았더라면 산본 49평 대신에 분당이 당첨되기만을 계속 기다렸다면 산본에 그냥 놀러 앉았더라면 돈이 부족하다고 선경 55평 갈아타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선경 55평을 계약하고 31평을 먼저 팔았더라면 은마에 재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등등등. 내가 옛날에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의 부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근데 사실 이분은요, 집 값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했대요. 나는 인덕원 빌라가 좋아. 신혼 때는 그랬고 3번 49평이 나는 좋아라고 넓고 새 집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치동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렇게 보면은 저거 옛날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가 저렇게 하기 힘들어요. 잘 보세요. 지난 저점기 때 집값이 오르지 않고요. 강남 집값이 곤두박질 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거주하고 있던 대치 선경 55평 아파트가요. 32억에서 17억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 사실은 아파트 시세 볼 때 대치동에 50평대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보면 34평, 31평 이런 것만 주로 보니까 많이 봐봐야 한 40평대
뭔가 내가 볼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아예. 자, 32억짜리가 여러분 17억까지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분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내 집값만 떨어진 게 아니라서 집으로 집을 바꾸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팔고 딴 데 가도 거기도 떨어졌으니까. 그죠? 긍정적인 마인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 투자할까요? 뭘 살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동산 투자 붐이 일었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인가 홍보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별표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그것이 정보인지 홍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워렌 버핏은요.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져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거꾸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껴라. 그러나 자신이 시장보다 더 똑똑하다는 오만함은 버려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유망 지역이라 해도요.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곳은 이미 유망 지역이 아닙니다. 한 밥그릇에 숟가락이 너무 많이 꽂혀 있으면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별표. 저는 사실은 제가 사기 전에 남들이 너무 많이 산 그런 부동산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팔고 나오기 전에 남들이 매도를 막 해버리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매물이 너무 많아질 수 있죠. 단거리 달리기 시합처럼 빨리 달려가서 선점하는 순서대로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늦게 달려가는 사람은 그만큼 투자 리스크가 큽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정보를 선점한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자신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이상의 정보를 얻어야만 진정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남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별표. 남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남에게 질문하지 말고 얼른 사세요, 그냥. 얼른 사버려. 그리고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가족 주지 마요. 가족 줄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분양권을 사러 가거나 아파트를 사러 가보세요. 제일 좋은 건 한 개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동, 가장 좋은 호수에 가장 저렴한 물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르르 가서 같이 돈을 벌겠다.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집값이 오를 곳이 어디인가가 아니라요. 왜 거기를 유망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이 스스로 필요해요. 내가 거기를 왜 유망하다고 보는지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사이트를 가져라 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지역을 대충 아는 것보다는 한 지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지역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알고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가를 파악해야만 다음 향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지역이 흥하고 망하고 좋아지고 쇠해지는 거를 발견을 했다면 다른 지역을 가도 똑같이 그때 상승했을 때 초반의 분위기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책에 썼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투자했을 때 100% 잘 됐던 게 집을 사러 가면은 중개사가 왜 여기에 투자를 하냐고. 중개사가 이해를 전혀 못해요. 이 동네 호재 있어요? 왜 여기다 집을 사세요? 왜 외지에서 와서 투자를 하십니까? 그런 지역은 안 오른 데가 거의 없어요. 이것처럼 그 중개사도 자기 지역을 나쁘게 보는 거죠. 그런 타이밍이 사실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했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지금은 신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바로 집으로 올라가고 운동시설, 커뮤니티 수영장, 사우나, 도서관, 카페 등이 갖춰진 아파트가 등장한 이후 특히 젊은 세대들은 신축 선호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외곽의 비역세권이라도 신축은 아파트 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표. 외곽의 비역세권이라도 신축은 아파트 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은 당연히 역세권이 아닌 곳이 태반이죠.
새 것이라는 이유로 헌집이 싫어서 새 집이 오른 현상. 그래요. 지금 뭐 소득이 막 늘어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헌집 싫어, 새 집이 좋아, 이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땅이 너무 많은 지역에 신축을 가면요, 내가 집을 샀는데 주변 땅에 더 좋은 새 아파트를 싸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재개발 전문 용어가 나와서 하나 제가 말씀드려요. 뚜껑이라고 합니다. 땅이 내 것이 아니고 건물을 무허가로 지은 그런 것 중에 입주권을 주는 게 있어요. 그 집에서 오래 산 경우. 제가 재개발을 보러 다니니까 뚜껑이라는 매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뚜껑 매물은 아시다시피 감정가가 거의 없습니다. 왜?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정말 허름한 건물만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싸겠죠. 건물가가 얼마겠어요, 여러분? 건물가가 뭐 몇백만 원 혹은 뭐 거의 없거나. 그러면 거기에 프리미엄만 주고 그 무허가 건물의 입주권, 소위 말하는 뚜껑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뚜껑은 얼마고요, 뭐는 얼마고요, 이렇게 누가 브리핑을 해주면 알아는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 정도 용어는 이해해야지 뚜껑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 사람 초보구나, 잘 모르는구나, 책도 안 봤구나, 이런 티가 납니다. 어쨌든 뚜껑이란 이 매물은요, 초기 투자 비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드물죠. 뚜껑 매물은 드물고요. 뚜껑의 소유자는 입주권을 주어져도 여러분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이 없으니까. 새 아파트 주면 뭐예요? 못 삽니다. 뚜껑 매물은 100% 시장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누가 사가냐면 중개사가 가져갑니다. 제가 보니까 중개사가 가져가요. 우리한테 안 옵니다. 그래요. 무허가의 또 하나 장점은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팔 때는 주택수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나오고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런 세금 제도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꼭 상담해 보시고 국세청에 전화해 보시거나 인근 세무서에 물어보셔서 이런 거 확실히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개개인별로 세금은 다 달라요. 내가 몇 년도에 뭐를 샀는지, 한시적 혜택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지,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복잡합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통해서 공부한 어떤 사람이 자산을 굉장히 많이 불렸대요. 몇 년 사이에. 그분은 관심 있는 글은 댓글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메모를 했고요. 궁금한 지역은 정보를 찾아보거나 직접 임장하는 방식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책에 썼지만 카페에 있는 글을 거의 다 보고 댓글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살고 싶은 동네가 있다면 가보세요. 부동산을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가서 여기에 지금 입주하는 사람은 대출을 얼마 정도 받는지, 여기 이사 오는 사람들은 직업군이 무엇인지, 요즘 매수하는 사람들은 투자자인지 실거주자인지, 왜 이사를 오는지, 뭐 이런 것들. 여기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살다가 오는지, 그런 걸 파악하면 좋습니다. 혹시 집을 사고 싶어요 라고 매수 대기자가 있는지, 매수 대기자들은 자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알려면 여러분 한번 띡 가는 게 아니라 자주 그 부동산과 소통을 해야지 서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언니 동생처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매수 대기자가 연봉이 1억 이상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몇 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저 동네에 가려면 그 정도 연봉이 되고 그 정도 자금력을 갖춰야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다니면 여러분 돈을 안 쓰고 싶고 더 모으고 싶어요. 나 저 동네 가고 싶은데 돈을 더 모아야겠구나 나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은요, 저금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잡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부자의 마인드예요. 부자는 자녀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저금하는 습관을 잡아준대요. 어릴 때 잘못된 소비 습관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줘서 용돈을 규모 있게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작은 재테크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증여를 어떻게 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치동의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치동에 중간에 전학을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사실은 여기 뭐 전학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부를 잘하는 동네니까 저기 어차피 가도 적응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전혀 공부를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쳐다는 제가 봤어요. 여기 가면은 이제 공부를 잘할까? 뭐 지금도 아니고 저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네, 안 갑니다. 아이 입학 시기와 주거 사이클이 맞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나 대치동은 중간에 전학을 와도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적응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학생이 많대요. 그래서 점점점 학급당 인원이 늘어난대요. 전학을 많이 해서. 학권 때문에 그렇죠. 슬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백화점, 대형 병원, 지하철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점점 인기가 많죠. 한강뷰 아파트가 뜨고 있지만 한강을 단지 뷰만 아닌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강남 3구에서 반포와 잠실뿐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그냥 눈으로 볼 수만 있어요. 여기를 직접 운동을 하고 막 체험하고 하려면 반포와 잠실뿐. 다른 지역은 한강변이 도로라서 공원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집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GBC는 지금 현대에서 건물 짓고 지하 다 파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뭐 용어가 어디 써 있었는데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검색하면 GBC 하면 많이 나옵니다. 대치동, 도곡동, 역삼동과 신축 대단지 주거지역인 개포동이 수혜지역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GBC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는 반포, 강남역, 교대역 부근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밑줄 한번 그어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부동산 고수인데 값이 싼 강남의 못난이 아파트만 산대요. 그리고 사는 시점은 부동산 저점기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쭉쭉쭉 빠질 때, 막 안 팔릴 때. 못난이 아파트는요, 저점기에는 로열 아파트보다 잘 안 팔려서 하락폭이 크지만 상승기에는 대장 아파트 못지않게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이런 못난이 아파트가 갭이 거의 붙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 지인도 산다고 하길래 저는 어머 저런 아파트를 저거 나중에 안 팔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런 걸 사시더라고요. 그지 살 걸 그랬어. 그죠? 그래서 상승기에는 그런 막 나홀로 못난이 아파트 이런 것도요. 사실은 투자자가 유입이 안 됐기 때문에 상승기 때도 대장 아파트처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사실은 매물이 거의 안 나오죠. 저점기든 상승기든 뭐 매물이 귀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세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요, 신축을 신의 축복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정말 빵 터졌습니다. 신축. 새로 지은 아파트를 신축이라고 하는 신의 축복이래요. 진짜 그렇죠. 당첨이 안 됩니다. 좋은 거는. 강남뿐이 아니라 지방도 좋은 지역은 새 아파트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원래 귀하다고 하면 더 갖고 싶고 못 지닌다고 생각하면 안간힘을 써서라도 갖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젠 집이 욕망의 대상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책을 보면은 내 집 마련 정말 힘겹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집에도 살고 싶지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고 예쁜 옷도 입고 싶었대요. 이분은. 하지만 정해진 근로소득으로 이 모두를 충족하는 것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즐기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그것이 재테크였다고 해요. 재테크도 열심히 했고 필요한 만큼 가족들을 위해 돈도 썼다고 합니다. 입어서 예쁠 때 멋도 냈고 요리도 열심히 했고 아이들과 여행도 많이 다녔대요. 이분 제가 되게 좀 마음에 든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존경스러운 게 9년의 휴직을 했대요. 무려 9년 동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육아휴직을 선택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깨지도 않은 아이를 들쳐업고 놀이방에 맡기고 정신없이 출근했대요. 그래서 갚아야 할 은행 융자와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휴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오늘도 내일도 괜찮은 날들을 꿈꿉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 부자 엄마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강남의 집 사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